난 소유권을 산 사람이지 허가권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건물 지려면 원래 허가받은 사람한테 동의받아 오랍니다. 좋은 건 줄 알고 샀더니 아주 엉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이 서류는 제가 최소 10억, 아니 1억짜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는 10억이고 누구한테는 100억입니다. 이건 뭐냐? 제가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받아낸 결과다. 여러분, 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궁극적 목표, 재테크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특별한 노동 없이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를 좀 창출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토지는 월세를 받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없고 매도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특별한 노동 없이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조금 여기선 벗어나서 우리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토지입니다. 이것도 잠깐 한 5분만 말씀을 드리면 상가가 월세가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용도죠. 상가 월세 잘 나온다. 즉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잘 나온다. 10%가 나온다. 20%가 나온다. 그거 백날 모아보십시오. 부자되나. 제가 지금 상가의 장점은 살짝 빼고 단점만 일단 말씀드렸어요. 왜? 오늘은 토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는 부자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동산으로 갑부됐다 부자됐다 하는 사람들이 상가 갖고 있어서 부자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100억에 팔렸어. 이런 거는 거의 들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부자가 토지를 갖고 부자를 하죠. 그리고 미래 가치를 감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완성된 건물에 의해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부동산이라고 하나 사실은 건물은 사는 순간부터 날죠. 그래서 집가가 상승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건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 쓰는 동산, 자동차보다 오래 쓰는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가격은 조금 다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토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스타트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토지를 현장을 딱 갔는데 토목공사가 이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농지는 그렇다 치는데 임야 있죠. 임야가 뭐예요? 산이죠. 산은 하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 가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다 뭐도 있어요? 나무도 있고요. 묘지는 뭐 좀 이따 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 것이냐. 사실 그림으로는 이렇게 평평한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지. 근데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 일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임야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누굴까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건설. 그런 회사들이 다 산사잖아요. 왜 전문가들이 산을 살까요? 딴 게 다 필요 없고 그 산을 사는 90%의 이유는 싸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싸다는 건 공사를 다 끝내도 공사 끝내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산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느껴야 돼. 나도 그런 전문가들처럼 산을 깎아서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토목공사가 완벽하게 된 땅입니다. 여기에 가격만 맞아준다면 우리는 뭐 특별한 수고 없이 구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사건, 즉 물건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보면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땅들은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현장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출입로에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이 있대요. 그럼 토목공사가 됐다는 건 공사비용이 투입됐다는 이야기고, 공사비용이 투입돼갖고 못 받았던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던 이 유치권 신고된 것들이 대다수가 존재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유치권 이거 줘야 됩니까? 무조건 안 주신대. 자, 아직 퀘스천 마크를 버리지 마시고 유치권 줘야 되나? 아니면 농취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준말이 농취증입니다. 농취증은 나오나? 한번 의문을 갖고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런 물건을 꼭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유치권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세요? 여기가 유치권이 10억이 걸려있든 100억이 걸려있든 아니면 안 주면 되는 거고,
그죠? 거꾸로 1,000만 원이 걸려 있어도 맞으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액이 안 나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치권 신고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말씀도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유치권 신고 내용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유치권 신고서가 한 장만 딱 있어. 유치권 신고함. 그리고 금액은 추후 제출하기. 금액과 내역은 추후 제출하겠음. 이렇게 써놨어. 도움이 되세요? 도움 안 되죠? 어떤 유치권을 보니까 유치권 신고서가 100페이지예요. 보니까 도급계약서 및 시작하고 하청증거까지 쫙 돼 있어. 이건 진짜예요? 유치권은 신고하고 여기서 심사를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고하면 그냥 공고예요. 그러면 신고도 근저당보다 먼저 해야 되는 법도 없고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먼저 해야 되는 법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밤을 새서 일주일 동안 100페이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미비하면 가짜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완벽하면 진짜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봐도 한 장짜리만 봐도 못 들어가고 100페이지를 봐도 못 들어갑니다. 왜 한 장짜리 보면 추후 제출하겠다는데 나 추후 제출된 보니까 1000페이지짜리야. 그럼 큰일 났다고 생각할 거고 100페이지 보면 처음부터 놀랍니다. 아, 이거 진짜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 안 보는 이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과거에 그러니까 유치권은 예를 들어서 경매 나오기 전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하지만 경매 진행 중에도 접수가 가능하잖아. 야, 이거 경매 나왔더라? 야, 친구야 모여봐. 야, 여기서 무에서 유를 한번 창출해보자. 이게 뭐야? 그냥 신고해서 버티자고. 어떻게 할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장짜리라고 추후 제출하기로 하자. 야, 너 그런 거 잘 짜지? 이번에 이틀 줄 테니까 한 100페이지 만들어봐. 무조건 다 가능하죠. 따라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나름 살짝 해소해 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뽑아본 건데요. 좀 전에도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공사대금이 미정이래요.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뭐 앞으로 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낙찰자를 보고 이 사람이 좀 많이 줄 것 같으면 얼마를 높게 신고할 건가?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미정이 뭐야, 미정이. 자, 그럼 다 바로 다음 걸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법원이나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했어요. 전용 허가를 득하였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안 써 있어도 농지를 가지고 농지가 아니고 다른 공사를 쫙 해놨다면 농사용으로 쓰려고 해놓은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이 없더라도 거기에 뭔가 허가를 받아서 했겠구나라는 걸 예상하거나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허가를 득했대요. 내려볼게요. 농지 자격 증명은 요함. 농지니까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그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요. 김해시 어쩌고저쩌고 면장 서실조회 해신에 따르면 농지 전용 허가자 명의 변경으로 농지 전용 허가자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에 요약합니다. 그 허가받은 사람하고 농취증 신청하는 사람하고 동일인이어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허가받은 사람하고 농취 신청한 사람하고 동일인이어야 된대. 그럼 낙찰자는 동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이것도 퀘스천으로 남겨놓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조림비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즉 통틀어서 그냥 그 땅을 허가하는데 세금을 다 냈다 이렇게 조사됐대요. 그러면 좀 전에 보여준 건 안 냈을까요? 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규격에 딱 양식이 있어서 이런 거를 다 조사해야 된다는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되면 써놓는 거고 조사 안 되면 안 써놓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그냥 농취증 제출하래요. 그럼 만나봤더니 전용 허가자랑 낙찰자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찰 받고 가면. 자,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단계예요. 좀 짚어볼까요? 토목공사가 이쁘게 된 땅을 낙찰을 받았다고 할게.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고 딱 가보니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 전용자랑 같아야 된다는 둥, 뭐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는 둥. 원상 회복은 게 뭐예요? 다시 까갖고 상추밭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지. 이런다는 둥. 자, 그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봤더니 누가 돈 달래.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이거 공사한 거 공짜로 한 줄 아니? 누구예요 그 사람이? 유치권자가 손을 벌립니다. 내가 한 20억짜리 물건을 한 15억 정도 70% 금액에 샀는데 유치권 금액이 10억이랍니다. 그럼 25억이 되니까 이제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위로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대요. 세금도 다 냈대. 냈는지 안 냈는지는 뭐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토목공사를 해놓은 건 세금을 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금 부분만큼 돈도 돈이지만 노력 그리고 시간 이런 것도 아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땅이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우리가 따로 미질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해결해 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그럼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허가권은 넘어오지 않는데요. 마치 집을 샀는데 집에 있는 냉장고랑 식탁이랑 안 넘어오는 동산처럼 난 소유권을 산 사람이지 허가권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건물 지려면 원래 허가받은 사람한테 동의받아 오랍니다. 좋은 건 줄 알고 샀더니 아주 엉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뿐만 아니고 대기업들도 낙찰을 받고 보증금을 팍팍 과감하게 포기하죠. 얼마 전에 공주에 국립공원 안에 있는 상가단지가 나왔어요. 어느 기업에서 받았는데 120억에 받았습니다. 보증금 포기했어요. 따라서 평평한 뭔가 있다. 그럼 우리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 교육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교육입니까? 하라는 교육입니까? 하라는 교육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거, 기업도 포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경매가 어렵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 내가 안전한 경매를 하겠구나. 그리고 가봤자 아무 득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왔는데 하지 말라고 계속 교육하는 거지. 저는 하라는 교육입니다. 이건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남들 다 하는 경매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걸렸죠? 농취증부터 걸렸습니다. 현황이 농지가 아니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한 달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00% 받는 방법을 교육시켜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못 들으신 분이 계시죠. 따라서 오늘은 간단히 요약만 하겠습니다. 또 합니다. 앞으로 과거에는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소득 수준, 농지위원회 허가, 도장 이런 걸 통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받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무조건 발급됩니다. 단 현장이 농지라면 이런 건 가능합니다. 전을 받았는데 현장이 답이에요. 그러면 그건 농지라고 했으니까 농사 짓는 땅이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 석축 쌓아놓고 신축하고 있고 토목공사 해놓고 있고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2가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무조건 받아와라. 그건 무슨 얘기냐? 아니 담당자를 설득해서 받아와라. 내가 낙찰을 받고 원상회복을 한다든 둥 여러 가지로 받아와라. 제가 원상회복을 크게 강조했는데 받아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야 허가자가 신청인이 아니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줘. 이런 담당자를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가정했을 땐 무조건 법원을 설득해라. 농취증은 무조건 나옵니다. 또는 안 나오더라도 취득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굿프렌드는 저한테 배우신 여러분들은 농취증 무서워할 필요 단 1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써 있는 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다. 담당자가 이만큼 무슨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그러면 저한테 한번 갖고 오세요. 그럼 갖고 오고 10초 만에 제가 돌려보내드릴게요. 뭐예요? 해도 돼요? 네. 이러고 돌려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코치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농취증은. 2번째 손 벌린 사람 누굽니까? 유치권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유치권자는 뚜껑을 열어보면 90% 이상이 가짜나 아닌 사람이나 이 뚜껑을 열어보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장짜리를 제출해도 모르는 거고 100장짜리를 제출해도 모르는 겁니다. 유치권자 어떻게 해결해요? 여기에 100명 중 재교육을 받는 100명 중 한 5명은 5명이 안 되겠구나. 한 1명 정도는 유치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유치권 신고를 할 상황에 벌어진 사람들.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아는 형님 상가가 경매가 나와갖고 유치권으로 점유를 했어요. 공사도 한 분이고. 근데 상가는 보통 누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있어갖고 그 임차인을 내쫓고 못하잖아. 보증금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가의 그 위에
지붕공사를 한 분인데, 그래서 밖에서 컨테이너를 갖고 점유를 했어요. 그때 어떤 회사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아마 전문가가 껴있던 모양이에요. 잔금 내고 컨테이너 4개를 들고 들어와서 거기서 마당에서 다 같이 점유해버렸어요. 못 받아, 유치권자.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면, 어설프게 하면. 그분은 실제로 돈이 들어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점유 자체가 어설프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유로움을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낙찰받고 내가 6개월 후에 뭘 팔겠다, 한 달 후에 팔겠다, 그런 계획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실패하십니다. 그 부동산이 3년 후에 보니까 한 2배가 올랐어. 그럼 부동산은 실패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항상 그 단기 차액, 나는 적게 벌어도 되니까 당장 팔래, 이런 마인드가 부자도 안 되고 실패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되 좀 큰 욕심을 내자. 내가 단순히 뭐 1,000만 원 이게 아니라 한 10억 욕심을 내자. 좀 길게 가자. 여유로움을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토목공사가 쫙 돼 있는 거니까 거기다 빌라를 지어서 빨리 분양해야지 라는 뉘앙스가 유치권자한테 딱 풍기기 시작하면 유치권자는 절대 안 물러납니다. 이게 가짜든 진짜든. 아, 이 사람이 당장 뭔가를 하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다가 십수명을 갖다 놓고 오기만 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돈 내놓을 때까지 못 들어와. 반대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묘를 쓸 사람이에요. 터가 너무 좋아서 샀대. 누구 묘? 내 묘. 내 묘를 쓸 사람이래. 그럼 이 유치권자는 압불싸하는 거야. 이게 점유가 뭐예요?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어져야죠. 근데 저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고 내가 점유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토지 유치권은 진짜 유치권이어도 유치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버텨야 돼, 거기서. 그리고 그게 공짜로 버티나요? 다 사람 사니까 하루에 그게 얼마야? 24시간인데 하루에 50만 원씩 줘야 됩니다. 10명 되면 500만 원이고요. 열흘이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나 빨리 짓고 싶어 그러면 좋아. 내가 10억 받아야 되니까 5천만 원 감수합니다. 묘 쓸 사람이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해. 왜? 어차피 2년 지나야 일반 과세다 보니 여러분들 계획을 제가 그렇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1년 만에 딱 가봤어. 그럼 이제 점유하고 있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없고요, 사람. 그리고 현수막은 없어졌거나 너덜너덜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 자체를 좀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허가권이라고 표현할게요. 허가권은 안 넘어온답니다. 그럼 안 넘어오면 뭐 갖고 있지.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평평한 땅을 보고 뭔가 계획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허가권은 어떤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승계받아 오십시오. 승계받아 오십시오. 승계받아 오십시오. 저는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딜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승계받아 오라는 건 그 사람한테 주세요 그럼 네 그러고 줍니까? 아니죠. 주세요 그러면 다시 누가 나타나? 10억짜리 수익 나타납니다. 잘 됐어, 너 뭐 계획하고 있구나. 사실 유치권자라는 건 진짜가 별로 없지만 이 가짜분들은 이제 채무자와 이렇게 한 동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한테 부탁하라고 하겠죠. 왜? 건축 허가는 그쪽이니까. 그럼 이렇게 와갖고 그래 주면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15년 전서부터 15년 그 전서부터는 제가 토지를 잘 몰라갖고 항상 불만이었어요. 저의 또 토지의 시행착오 중 하나가 그겁니다. 야, 땅 좋다. 야, 허가 났댄다. 덜컥 사니까 허가권 안 넘어온대. 허가권이 죽을 때까지는 난 거기다가 마냥 그린벨트처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가가 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누구한테 팔면 허가가 그 사람한테 나요?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던 15년 전이 기억납니다. 자, 처음에는 협상도 해보려고 했고 협상도 실제로 했었어요. 평당가가 내가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받았으니까 협상 카드에 30만 원을 주니까 80만 원.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잘 받은 것도 아닌 뭐 이런 현상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이 서류는 제가 최소 1억짜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는 10억이고 누구한테는 100억입니다. 이건 뭐냐? 제가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받아낸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결과가 재작년에 나온 이 문서, 이게 재작년이 최초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최근 걸 갖고 나온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시라고 쓴 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2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가. 이건 제가 서류로 A4 용지에 한글 문서로 친 게 아니고 시청에서 준 서류입니다.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이에게 허가권은 자동 승계되므로 별도의 취소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자동 승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에 99명은 승계받아 오라 그럽니다. 그건 그 사람이 이걸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제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예 최초거나 거의 최초일 겁니다. 왜? 담당자의 99명이 모르니까. 담당자의 99명이 알 거면 제가 이런 서류를 받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교육도 하지 않을 거고 아까 같은 멘트도 쓰여있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교육용을 위해서 2년 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일부러 질의서를 20번 가까이 넣어갖고 받아낸 서류란 얘기입니다. 뒤에 질의서는 집에 가서 한번 꼭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만 볼게요. 나 개발행위 허가가 유지되므로 농지 복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농지증 받을 때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원상 복구해라 이런 걸 제가 강조했죠.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지 말래요. 그럼 그 약속도 우리가 깬 게 아니에요. 바뀐 거지. 됐죠? 자, 그럼 다 들어갑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전용 협의를 받은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살아있는 한 해당 필지 안의 건축물들은 준공 때까지 불법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땅이 있으면 건물이 일부 또는 전부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냥 땅을 토목공사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걸 방치해 놓으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한테 과태료 및 벌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땅이 농지니까. 근데 이거 농지가 아니라고 본다며. 준공때까지, 즉 완공때까지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또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가 살아있는 필지이므로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00% 원하는 대로 만들어 온 서류입니다. 그럼 왜 이게 제가 최소 1억짜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금액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런 부동산을 입찰하는 사람들은 저의 완전 초보 시절에 아예 바보거나 아니면 아예 전문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중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농지증이나 유치권이나 허가에 대해서 다 알아보겠죠? 그럼 농지증 안 나오거나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치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법으로 따졌을 때 풀 수가 없는 이상한 관계가 됩니다. 허가 누구나 다 승계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수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중수란 이야기는 이론적 중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그 중수라고 불리지도 않고. 고수는 우리 원장님이 맨날 혼내는 게 뭐냐면 원장님 수업에는 농지증 나온다는데 전화해보니까 안 나온다는데요.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안 나온다고. 안 나와도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안 나와도 된다고. 기왕이면 설득해서 나오게끔 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취득하자고요. 근데 취득도 안 한 농지를 가지고 그거 나와요? 근데 현장에 농지가 아닌데 누가 네 나옵니다 이런 담당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만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제 오는데 이렇게 뉘앙스가 오면 전 괜찮아. 역시나 부원장님 말씀대로 안 나온다는데요?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부원장님 교육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안 나온다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전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담당자한테 찾아가면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전화를 20번 통화했는데 여러분 또 전화해. 진짜 안 나와요? 다시 전화해서 뭐 학원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담당자 마음이 이거 웬만하면 안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하시는데 전용을 하려면 자 보세요. 보통 매매가가 10억이다. 공시가가 한 거기 70% 정도 됩니다. 7억이죠? 그럼 최소 그 공시가의 한 30%는 전용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이것저것 하면 3억은 들어갑니다. 이거 얼마짜리다 금액으로 따져도 3억짜리다 그 정도 규모를 하려면. 더 큰 걸 하려면 3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용 들어간 거 오니까. 거기는 이런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땅이 있죠? 땅을 토목공사라면 이제 세금을 내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 토목공사가 완성이 되고 준공이 나면 이걸 대지로 바꿔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 각종 이유가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냐? 준공을 내도 전이면 전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언제 대지가 바뀌냐? 건물이 완성돼서 이 건물이 완공돼야 이게 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빈 대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옛날엔 많았다가. 근데 농지과에서는, 농지과라고 표현할게요. 뭐 농지과에서는 지목이 전이니까 갖고 오라는 거야. 농지증을. 그럼 지목이 대지로 바뀐 건데요. 내가 설명을 하면 그럼 바뀐 사람 동의를 받아오거나 그 사람 명의로 갖고 오라는 거지. 이게 FM이에요. 그걸 굳이 그쪽을 변호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구조를 아셨다면 우리는 농지증, 유치권, 그리고 요 문서를 통해서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해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교육용으로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뒷장에 질의서에 한 대목만 좀 읽어볼게요. 4번. 민원인은 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매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시청에 개발하여 허가 신청을 하자 경매로 취득한 땅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허가권자의 동의서 없으므로 취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죠 바로. 우리는 승계는커녕 취소도 안 되는 거야. 자, 계속 읽어볼까요? 수차례 반려 처분을 받았고 제가 아까 그랬죠? 20여 차례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경매에 관련해서 납득시켰대. 여기 이 질의서지 결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게 이건데 왜 굳이 질의서까지 같이 제가 인쇄를 해드렸느냐? 이것만 딱 드리면 또 쓰레기통에 갈 확률이 좀 있어요. 아, 잘 배웠네. 그리고 이제 방치. 이건 정말 노력과 도전과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 자칭 경매 전문가한테 땅 사갖고 허가 나온 거 허가권 넘어온대요. 이러면 누가 그러냐 그럴 겁니다. 거꾸로 담당자한테 그러면 누가 그러냐고 또 헛소리했다 그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로 하지 않고 이런 나름 공문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한 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토지 또는 토지 위주의 부동산이기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셔갖고 실천하셔갖고 여러분 부를 창출하시는데 적극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 1억짜리라고 말씀드린 건 조그만 부동산 땅 이런 것들은 이제 전용비가 좀 덜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공시지가 비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끝나는 전용비가 별로 없어요. 진짜 싸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수십억씩 된다는 얘기입니다. 활용하셔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블루오션의 경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Hey. Drive through the sunshine, fill you up and down, girl, I won't lie.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you been at? I gotta live my life, I won't come back. Building my stack and I'm missing you. I just gotta fear that you just